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어,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음소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어,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 받을 때, 예, 질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예, 그리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비디오도 다 그냥 꺼두시면 됩니다. 음, 예, 지금 43명 참가한 걸로 나옵니다. 음, 예, 들리시죠? 잘 들리는지 채팅으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채팅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잘 들리죠?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앞의 시간에서 오리엔테이션은 했고요. 오늘은 1장 1절 미분 방정식의 개념하고 그 다음 1장 2절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변수 분리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장 1절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개념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나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 이런 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수학적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 칠판에다가 낙선을 하지 마세요. 예, 칠판에 낙선하지 마시고 쓰면은 써집니다.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면 예, 필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2 법칙, 운동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런 식이죠. F는 ma, 이런 방정식을 알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F는 물체에 가해진 힘을 얘기하고요. M은 그 물체의 질량을 얘기하고 A는 그 물체의 가속도를 얘기하죠. 그럴 때 F와 ma가 같다. 이런 식이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가속도라는 것은 그 물체의 위치를 미지 함수로 xt,라고 표현한다면 여기 독립변수 t는 시간을 표현하는 거고 그때 그 t, 시간에 따라서 그 정해지는 물체의 위치를 x라는 함수로 표현해서 xt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가속도라는 것은 xt를 두 번 미분하면 그 물체의 가속도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xt를 두 번 미분한 것, dt 제곱분의 d 제곱 x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면 x의 더블 프라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은 x의 더블 프라임하고 표현되니까 오른쪽은 ma라는 이 값은 m 곱하기 x의 더블 프라임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합해서 표현하는 어떤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힘은
그 독립변수 t와 미지함수 시간 t에서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미지함수 xt와 그리고 그 도함수 x'을 가지고 보통 표현되게 돼요. 자, 그럼 여기 f라는 이 값은 t와 x와 x'의 함수가 되겠죠? 예. 그럴 때 이 식을 갖다가 놓으면 이제 방정식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보면 이 방정식에는 이 미지함수를 표현하는 독립변수가 있고 그리고 그 미지함수가 있고 미지함수의 1개 도함수가 있고 그리고 미지함수의 2개 도함수까지가 이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죠. 예, 이렇게 표현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 자, 그럴 때 여기 방정식 보듯이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에 미지함수에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방정식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것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의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미분 방정식은 미지함수에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갖다 놓고 어떻게 푸는 건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선 뒤에서 다루는 것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 다루는 그런 그 모델링 중에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할 것이 질량 용수철 모델이에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이 질량 용수철 모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m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가 0이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여기 갖다 놓은 것은 오른쪽 이 값이 0이라는 상수함수로 주어졌죠. 예, 그럴 때 이 운동은 우리가 자유운동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만약에 여기가 0함수가 아니고 다른 함수 GT,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GT는 이 질량 용수철 모델에 매달려 있는 어떤 물체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이런 함수로 표현할 거예요. 예, GT라는 함수로 바뀌어서 GT라는 함수가 0함수가 아닌 값으로 주어졌다면 그때는 이 운동을 강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운동은 외력,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외력이 없는 운동이고 외력이 있는 운동은 강제운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모델을 다루니까 그때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보세요. 미지함수 x가 있고 이 방정식 안에 그 x라는 미지함수의 도함수, 1개 도함수가 있고 그리고 2개 도함수가 있죠. 이 방정식에도 x와 x'과 x의 더블 프라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뒤에 이건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텐데요. 조금 있다가 뒤에서 다룰 모델을 또 하나 볼게요.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물체의 온도를 대문자 T로 표현하고 그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되는 매질이 있겠죠. 그 매질의 온도를 M이라고 표현을 하면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 대문자 T로 표현한 이 미지함수의 변화율, 독립변수를 시간 T로 표현했을 때 소문자 T로 변화율 하는 것은 T로 미분한 값이죠. dT분의 dt 이렇게 표현되겠죠.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은 매질의 온도와 물체의 온도의 차이, 그 차이에 비례한다. 여기 K는 비례상수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 식을 우리가 뉴턴의 냉각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턴의 냉각법칙도 이 방정식 안에 보니까 T라는 미지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지함수 T의 도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죠. 그렇다면 이런 방정식도
미분방 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렇게 미분방 정식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미분방 정식에 보면 도함수들이 있어요. 질량 용수철 모델에는 어떤 미지함수의 1개 도함수도 있지만 2개 도함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뉴턴의 냉각 법칙을 보면 1개 도함수까지만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미분방 정식에 포함된 어떤 함수의 도함수 중에서 가장 계수가 높은 최고계 도함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량 용수철 모델은 최고계 도함수가 2계 도함수고요. 뉴턴의 냉각 법칙에는 최고계 도함수가 1계 도함수지요. 그 미분방 정식에 포함된 최고계 도함수의 계수, 질량 용수철 모델은 2개, 계수가 2가 되겠죠. 뉴턴의 냉각 법칙은 1개, 계수가 1이 되겠죠. 그 계수를 최고계 도함수의 계수, 그것을 주어진 미분방 정식의 계수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질량 용수철 모델은 2개 미분방 정식이 되는 것이고 뉴턴의 냉각 법칙은 1개 미분방 정식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이렇게 미분방 정식이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미분방 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미분방 정식의 계수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모델에서는 2개 도함수까지만 나왔지만 일반적으로는 n개 도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미분방 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처럼 독립변수를 t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미지함수를 x라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독립변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문자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t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s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립변수를 표현하는 문자는 그 상황에 맞게 달라지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독립변수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함수를 표현하는 이 종속변수를 표현하는 함수도 당연히 여기서는 x라고 표현했지만 뒤에서는 y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z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것은 문자는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독립변수는 t로 여기 종속변수는 x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미분방 정식은 이 미지함수 x의 도함수가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2개 도함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3개 도함수, 4개 도함수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n개 도함수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의 n개 도함수까지를 포함하는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 값이 0이다 이렇게 두면 방정식이 하나 생긴 거죠. 이 방정식에는 미지함수가 있고 그 도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은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다룰 텐데 이 최고계 도함수의 계수, 이 미분 방정식의 계수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계 도함수에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이 최고계 도함수가 1승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모델에서처럼 제곱이나 3승, 4승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최고계 도함수의 승수, 그것을 그 미분 방정식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 질량 용수철 모델은 이 2개 도함수가 나왔지만 2개 도함수의 1승이죠. 그래서 이것은 2개, 1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여기는 이 1개 도함수가 나왔는데 1개 도함수의 승수가 역시 1승이죠. 그렇다면 1개, 1차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 x의 더블 프라임의 제곱하고 표현됐다면 2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더블 프라임의 3승하고 표현되면 2개 3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차수는 최고계도 함수의 승수만 가지고 따집니다. 1계도 함수가 5승이라고 되어 있어도 여기 2계도 함수가 3승이면 이것은 2계 3차라고 불러요. 5차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계수나 차수나 최고계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곱이나 이렇게 표현됐다면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값으로 풀어내면 플러스로 하나 마이너스로 하나 이렇게 풀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지 않고 이렇게 음함수 형태로 식을 표현한다면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계산해야 될 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최고의 도함수로 이 미분 방정식을 항상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풀어내면 x의 n개 도함수는 하고 이렇게 풀린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때 이걸로 풀었으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표현됐겠죠. 그 규칙을 소문자 f라고 표현한다면 f, t, x, x 프라임에서 x에 n-1개 도함수까지로 표현됐겠죠. 이렇게 풀 수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이 교재에서 우리 이 교과목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경우만 다루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과 그 미분 방정식의 계수,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우리가 다룰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나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럴 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미지함수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 미지함수를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해를 구하는 작업을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풀 건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공학 문제에 그 미분 방정식이 나온다면 거기에 응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1.1을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하나 있었어요. y는 x제곱 이렇게 표현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와 x제곱이 같다라는 식이니까 우리 이 함수를 미분할 수 있겠죠? 미분해 볼까요? 왼쪽 y를 x를 독립변수로 생각해서 x로 미분하면 dx분의 dy 이렇게 될 거고 x제곱이라는 이 규칙, 이 함수를 x로 미분하면 2x가 되겠죠? 그렇다면 y는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dx분의 dy는 2x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dx분의 dy가 2x다라는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 안에 미지함수, 이번에는 미지함수를 y로 표현했어요. y의 도함수 dx분의 dy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은 처음에 y는 x제곱이다라는 이 식을 미분해서 얻은 거니까 사실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의한 대로 dx분의 dy는 2x라는 이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고요. 1개 1차 미분 방정식이죠. 1개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을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만족하고 있으니까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는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 dx분의 dy가 2x다.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 이것의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해가 y는 x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하나의 함수로 y에 대해서 풀려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에는 그 우리가 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y로 풀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수적으로 풀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y를 포함하는 그냥 음함수 표현으로 해를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런 예를 한번 볼게요. 예제 1.2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음함수로 표현된 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예, 음함수로 표현된 식이죠. y는 얼마다 이렇게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음함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다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4가 같다라는 거니까 양변을 미분해도 그 결과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x를 독립변수 취급해서 양변을 x로 미분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x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가 되고 y제곱은 여기서 y는 x의 함수가 될 테니까 이 식을 풀면 그렇다면 y는 어떤 함수예요. 그 함수의 제곱이라고 표현된 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미분할 때는 우리가 연쇄 법칙을 써야 되겠죠. 우선 y제곱을 y를 변수로 미분하면 2y. 하지만 연쇄 법칙을 사용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y를 다시 x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예, 그것이 미분하는 규칙, 연쇄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y를 x로 미분한 dx분의 dy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왼쪽이 미분이 됐습니다. 오른쪽은 상수함수 4니까 미분하면 영함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미분한 결과는 2x 플러스 2y dx분의 dy가 0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럼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른쪽은 0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도 예, 오른쪽은 그대로 0이에요. 왼쪽엔 곱해진 2가 상쇄되겠죠.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양변을 2로 나눈 결과는 x 플러스 y 곱하기 dx분의 dy가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식을 dx분의 dy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x를 넘기고 y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 자체로 두어도 이 식에 y의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뿐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한 이 값도 이 방정식 안에 dx분의 dy, y의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라는 식을 미분해서 얻었으니까 당연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y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죠.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를 만족하는 y라는 함수를 이 미분 방정식 y 자리에 대입하면 이 식이 만족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하는 y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해를 y는 뭐다라고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y가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미분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해를 이 앞에 예제처럼 y가 뭐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해를 여기 두 번째 예제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것이 어떤 경우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번째 예를 다시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라는 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즉 이 식을 만족하는 y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 해 y라는 함수,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죠. 이 그래프를 우리는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해곡선, 해의
그래프, 해의 그래프를 해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전체를 다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예제를 하나 살펴볼게요. 예제 1.3을 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 dx분의 dy는 2x 이것의 모든 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미분해서 얻은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y를 미분한 값이 2x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지 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미지 함수에 도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그 도함수를 적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적분하는 것을 배워서 알겠지만 적분을 하면 이 적분 상수가 하나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분 상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쪽을 적분을 하면 y는 이쪽 적분이 있죠. 2x 적분하면 x제곱이고 적분상수 c가 붙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y는 x제곱도 하나의 해가 되지만 이미 상수 c를 써서 y는 x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놓은 이 함수도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모든 해는 y는 x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1개 미분 방정식이죠. 1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주어진 거니까 한 번 적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적분하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적분하면서 생기는 적분상수가 한 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적분상수를 우리는 임의상수라고 부릅니다. 임의상수. 미분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때는 적분상수라고 안 하고 임의상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다면 임의상수가 한 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모델링에서 봤던 질량 용수철 모델을 보면 2개 미분방정식이죠. 그렇다면 2개 미분방정식은 2번 미분해야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적분 한 번 할 때마다 임의상수가 하나씩 생겨야 되니까 2개 미분방정식은 적분상수가 2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미분방정식 용어로 표현을 하면 임의상수가 2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상수를 포함하는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처럼 어떤 미분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표현할 때 임의상수가 포함되어 있는 해가 있겠죠. 그 임의상수가 포함되어 있는 해를 그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수도 있고 해를 구해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일반해를 구해라 그러면 임의상수가 포함되어 있는 해를 구하시면 되고 해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의 종류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일반해가 주어져 있는데 앞에서 이 미분방정식을 얻을 때 이 함수를 미분해서 얻었으니까 y는 x제곱도 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y는 x제곱과 y는 x제곱 플러스 c라는 것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c라는 것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해서 얻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c 자리에 우리가 0을 대입해 보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해를 얻을 수 있어요. y는 x제곱. 그렇죠? 여기 임의상수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이 해는 일반해라고 했습니다. 일반해의 임의상수에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했더니 얻을 수 있는 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해를 우리는 특수해라고 부릅니다. particular solution, 일반 해는 general solution 이렇게 부릅니다. 특수해. 다시 정리하면 특수해는 일반 해의 임의상수에 어떤 수를 대입하면 얻을 수 있는 해예요. 여기 C에다가 30을 대입하면 우리가 이런 해를 얻을 수 있죠. y는 x제곱 플러스 30. 마찬가지로 이 식을 미분해도 dx분의 dy는 2x라는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y는 x제곱 플러스 30. 이 값도 일반 해의 c에 30을 대입해서 얻은 거니까 특수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y는 x제곱이나 y는 x제곱 플러스 30 이런 것은 특수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뒤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를 볼 건데요. 일반 해가 있지만 그 일반 해의 임의상수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자, 그럴 때 주어진 함수가 분명히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긴 되는데 그런데 일반 해로부터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런 해가 있다면 그런 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없죠. 뒤에서 있는 경우를 볼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해를 특이해라고 불러요. singular solution 이렇게 부릅니다. 특이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일반해, 특수해, 특이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해를 구해라 그러면 일반해만 딱 구하면 되는데 그냥 해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특수해는 일반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해를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이해는 일반해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지요. 그렇다면 특이해가 있다면 특이해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갔을 때는 특이해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있으면 써주시면 돼요. 특이해는 보통 y라는 값이 어떤 상수함수로 주어질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값을 대입해 봐서 눈에 딱 보이는 값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특이해가 되는지 특수해가 되는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우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1개 미분 방정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개 미분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은 2개 미분 방정식, 그 다음은 3개, 4개 이런 식으로 고개 미분 방정식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해서 주로 1개 미분 방정식과 2개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3개 미분 방정식, 4개 미분 방정식, 그 이상의 개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개 미분 방정식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1개 미분 방정식은 앞에서 얘기를 했죠. 이 미분 방정식 안에 독립변수가 있어야 되고 이번에는 독립변수를 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독립변수로 표현되는 함수, 미지함수, 미지함수는 y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지함수의 도함수 y'이라고 써볼까요? dx분의 dx가 되겠죠. 이것들로 만들어진 어떤 함수가 값이 0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1개 미분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 식을 y'으로 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y'으로 풀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y'으로 이 식을 풀면 y'이 x와 y를 가지고 표현되겠죠. x와 y를 가지고 표현된 그 규칙을 소문자 f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이 식을 다시 y'으로 풀어서 정리한 식은 즉 dx분의 dy는 하고 정리한 미분 방정식은
dx분의 dy는 fxy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분 방정식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일반해, 그리고 특이해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해 중에서 우리가 그 해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해곡선이 생긴다고 했죠. 그때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가는 곡선만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특정한 점을 XY 평면의 좌표로 x0, y0라고 주어지면 그 해가 되는 함수 y는 독립변수 x의 값이 x0일 때 y의 값이 y0다라고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조건으로 줄 수 있어요. dx분의 dy가 fxy인데 yx0는 y0다. 이 식은 금방 설명한 것처럼 y라는 이 해의 값이 x의 값이 x0가 되었을 때 그때 y의 값은 y0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yx0는 y0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가는 곡선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하나 주면 이것을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고 불러요. 초기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미분 방정식에 초기 조건이 하나 주어지면 그 문제를 우리는 초기값 문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다룰 텐데요. 1개 미분 방정식이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값 문제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초기값 문제가 주어지면 일단 풀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풀려고 했는데 나중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허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그 미분 방정식을 풀기 전에 그 미분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라는 것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 판정법이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이런 초기값 문제, 1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초기값 문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특정한 경우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초기값 문제에서 1개 미분 방정식 초기값 문제에서 해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정하냐? 우선 이 1개 미분 방정식을 여기처럼 y'으로 풀어요. 그러면 y'이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될 겁니다. 그때 y'하고 같다라고 놓은 이 값, x와 y로 표현되는 이변수 함수죠. 그렇죠? x하고 y로 표현됐으니까 이변수 함수입니다. x와 y로 표현된 이 f라는 이 규칙, 이 함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존재성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재성은 여기 있는 f가 연속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때 여기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초기 조건의 x값과 y값 이것을 좌표로 갖는 점 x0, y0 이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진 함수 fxy가 x0, y0라는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평면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점을 x0, y0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영역이 생기겠죠. 사각형 영역을 살펴보셔도 되고 이렇게 원형 영역을 살펴보셔도 됩니다. 아주 작은 영역을 살피시면 돼요. 크게 살피실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 그런 영역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영역을 R이라고 할게요. 그 영역, R은 경계를 포함하면 안 돼요. 경계를 포함하는 것은 우리가 열려 있다고 안 합니다. 경계를 이렇게 제거시킨 그런 영역을 열린 영역이다. 오픈 리전, 열린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린 영역을 하나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열린 영역에서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영역에서 이 함수 fxy 이것이 연속이면 돼요. 그렇다면 f가 연속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미분 방정식은 해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dx분의 dy는 fxy다라고
미분 방정식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f라는 함수가 초기 조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이 점에서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영역에서 이 영역 전체에서 연속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연속이 되면 그러면 해가 존재한다. 그럼 이제 푸시면 됩니다. 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개인지 아니면 두 개 이상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번에는 f도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영역에서 연속이 되고 이 f라는 함수는 x와 y로 표현됐으니까 x는 상수 취급하고 y를 변수 취급해서 편미분 해볼 수 있겠죠? 예, 편도 함수. 그런데 y로 편미분한 편도 함수입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예, 이 두 개가 f와 f를 y로 편미분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이 두 개가 이 영역 아래서 연속이면 해는 유일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 두 개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한 개만 있다라는 사실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이런 1개 미분 방정식 초기값 문제를 풀기 전에 해가 있는지 있다면 해가 하나만 있는지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F가 연속이면 존재하고요. F도 연속이고 FY, Y로 편미분한 편도함수 FY,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FY도 연속이면 둘 다 연속이면 유일하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5를 볼까요? 초기값 문제. dx분의 dy가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그리고 초기 조건 y0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x의 값이 0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해가 존재하는지 또 유일한지 논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판정법이 있었죠? 그 판정법을 가지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dx분의 dy는 하고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값,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이 함수가 fxy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fxy를 y를 가지고 편미분한 편도함수는 즉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x는 상수 취급할 거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은 그냥 곱해두면 되겠죠. y제곱을 y로 미분하면 2y가 되죠. 그러면 여기 곱해진 상수하고 곱하면 2y와 마이너스 3x제곱을 곱해서 결과는 마이너스 6x제곱 y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마이너스 6x제곱 y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것들이 연속이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주어진 점은 x의 값이 0이니까 x0가 0. 그때 y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y0는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x0, y0를 좌표로 갖는 점은 0,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예,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xy 평면에서 0,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좌표를 갖는 점은 여기 0이니까 0, 이쯤을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점이죠. y축상에 있는 이 점.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작은 영역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경계가 없는 걸로 열린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영역을 어쨌든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이 두 개의 함수가 연속이 되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fxy는 여기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y로 편미분한 편도함수도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역시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둘 다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f가 연속이니까 우선 존재한다라고 판정이 됐는데 더군다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도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으니까 유일하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 유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걸 푸는 것은 조금 이따 연습을 할 텐데 이렇게 x와 y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변수 분리형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 방법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돼요. 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y제곱으로 나누고 양변의 dx를 곱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정리되냐? 마이너스 y제곱분의 1 dy는 3x제곱 dx다. 이렇게 이 모양이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여기는 y로만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x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이쪽에는 y라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y가 없고 x와 상수만 가지고 표현됐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x의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x가 없죠. y와 상수만 있어요. 예, 이것은 y만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y만의 함수와 x만의 함수로 분리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한 것하고 똑같으니까 양쪽이 같아요. 같다면 적분을 해도 같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겨준 이유는 우리가 이걸 적분할 때 그 모양을 미리 예측을 한 겁니다. 사실 마이너스 y제곱분의 1 이걸 y로 적분하면 y분의 1이죠. y분의 1을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같이 넘길 거예요. 자, 그럼 양쪽을 적분하면 같은 거니까 이쪽은 y분의 1이 되고 이쪽은 3x제곱을 x로 적분했으니까 x의 3승이죠. 그러면 적분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도 적분상수 C1이 포함되고 여기도 적분상수 C2가 포함될 텐데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적분상수는 즉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는 임의상수라고 불렀죠. 하나만 최종적으로 여러분 편한 곳에 놓으시면 돼요. 자, 얘기하면 C1을 이쪽으로 넘겨서 C2-C1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C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왼쪽 적분이 y분의 1, 오른쪽 적분은 x의 3승인데 적분상수를 하나만 써서 이쪽에 임의상수 c를 쓰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가 만족하는 y가 바로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분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y로 표현하면 이 위치를 바꿔주면 y는 x의 3승 플러스 c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해가 돼요. 그때 이 해가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x에 0 대입하면 오른쪽은 c분의 1인데 그것이 마이너스 8분의 1하고 같아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우리는 바로 y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c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8을 써가지고 x의 3승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이렇게 하나 딱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때 해곡선을 선택할 텐데 해곡선은 이 곡선을 그려서 초기 조건을 얘기해주는 이 점을 포함하는 곡선만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y는 x의 3승 마이너스 8분의 1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2일 때는 분모가 0이 되니까 이 값을 정의할 수 없죠. 그래서 2는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x가 2보다 큰 쪽에 있으면 y가 플러스니까 x축 위에 있겠죠. 그리고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가면 이쪽은 0으로 가까이 갈 텐데 플러스 부호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전체의 값은 0으로 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2의 왼쪽에서 2를 향해 가면 이쪽은 x의 3승 마이너스 8이 0으로 가겠지만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8분의 1을 지나가야 돼요. 0일 때 이 점. 그렇죠? 이게 초기 조건을 얘기하는 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걸 두 번 미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나를 따져보면 되는데 0에서 한번 굴곡이 바뀌고 이계도 함수 구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에서 한번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역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쯤에서 이렇게 휘는데 이 사이에서는 한번 이렇게 아래로 오목했다가 이쪽은 위로 오목했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어서 마이너스 4쯤에서 위로 오목했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면서 0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생겨요. 자, 그렇다면 곡선이 해곡선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그때 이쪽은 이 초기 조건을 얘기하는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곡선이죠. 그럼 이 해곡선에서 이건 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곡선은 이것만 해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곡선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실제로 이제 해를 구하는 것은 이 뒤쪽으로 밀어두고, 본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를 구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룹니다. 자, 예제 1.6을 한번 볼까요? 초기값 문제. dx분의 dy가 x, y의 3분의 2승이다. 초기 조건은 y가 0일 때 y0은 0이다. x가 0일 때 y의 값은 0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럴 때 이 초기값 문제의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조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dx분의 dy가 x 곱하기 y의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 주어진 이 값이 바로 fxy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fxy를 우선 y로 또 편미분을 해봅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x는 상수 취급, y는 변수 취급 해서 y로 편미분하면 곱해진 x는 그냥 곱해두고요. y의 3분의 2승을 y로 미분하면 3분의 2 곱하기 x는 그냥 곱해진 거고 y의 이 3분의 2에서 1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y의 3분의 1승 분의 1이죠. y의 3분의 1승은 세제곱근 y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세제곱근 y분의 1이죠. 그래서 이쪽을 정리하면 f를 y로 편미분한 값은 3 곱하기 세제곱근 y분의 2x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f라는 함수와 f의 y로의 편도함수 두 개가 주어졌어요. 이것이 연속인가 살피면 됩니다. 우선 f는 x 곱하기 y의 3분의 2승이니까 y의 3분의 2승 모든 y에 대해서 연속이에요. 그렇죠? x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여기 초기 조건을 얘기하는 0,0에서도 연속이 되겠죠? 그렇다면 f는 연속이에요. 그럼 f가 연속이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주어진 미분방정식 초기값 문제가 해를 갖는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해가 존재한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fy를 볼까요? y로 편미분한 이 값은 분모의 y의 3분의 1승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y가 0이 아니어야 이 값이 얘기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y가 0인 것을 포함하는 점이니까 어떻게 이 점을 포함하는 영역을 아주 작게 잡더라도 이 점은 포함돼야 되니까 열린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열린 영역이니까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영역은 이 점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y가 0인 것을 포함해야 되니까 거기서 연속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f를 y로 편미분한 것은 연속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판정을 할 수 있냐? 해가 있지만 해가 유일하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그렇죠? 항상 해가 2개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해가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해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미분 방정식 해를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먼저 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7을 한번 볼까요?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다.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y0은 3이다. 이것의 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아까처럼 변수 분리해서
적분을 해주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것처럼 이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앞에 예제에서는 4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상수를 c라고 주어도 된다라는 걸 또 알았었죠. 조금 전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 이렇게 놓은 이 식을 만족하는 y가 이 미분방 형식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는 작업을 안 해도 이것이 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게요. 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가 이 미분방 형식의 해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해 볼까요? 0,3을 지나가는 곡선을 찾을 거니까 0,3을 포함하는 어떤 작은 열린 영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대입해주면 이 해가 이걸 대입한 그 식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대입해 봅니다.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의 값이 3이 돼야 돼요. 그런 뜻이니까 0,3을 지나가려고 하면 대입해서 0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c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풀면 c는 9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c는 9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9에다 대입을 해주면 이제 이 점 0,3을 지나가는 이 점을 지나가는 해, 그 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를 만족하는 함수 y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해를 한번 그려볼까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x축, y축에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이렇게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라고 하는 것은 그 해곡선이 이 점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조금 전에처럼 그려보면 0,3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x가 0일 때 y가 3 되는 곳, 이 점이죠.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해곡선은 이렇게 이쪽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열린 영역이니까 양쪽 끝점은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점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열린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두 점이 빠져야 되니까 아래쪽은 끊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반쪽 원은 해곡선에서 제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곡선은 이렇게 위쪽에 양쪽 끝점을 둘 다 포함하지 않는 위쪽에 있는 반원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여기 마이너스 3이죠. 3보다는 작은 이 안에서 움직이고 그때 y는 0보다 크고 3 이하가 되는 이쪽 위쪽 반쪽 원에서 움직이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장 2절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개 미분 방정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미분 방정식을 아까처럼 dx분의 dy는 fx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 양변에다가 dx를 곱해주면 dy는 fxy d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넘겨주면 fxy dx 마이너스 dy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fxy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y하고 관계없는 x만의 함수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p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y가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y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x만의 함수가 되고 이쪽에 있는 것이 y만의 함수가 된다. qy. 이렇게 된다면 즉
주어진 1개 미분 방정식이 px dx 플러스 qy dy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주의할 게 있어요. 이쪽에 dx 앞에 곱해지는 함수는 반드시 그 안에 y는 없어야 됩니다. dy 앞에 곱해져 있는 이 함수는 이 안에 x라는 변수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x만의 함수 곱하기 dx 플러스 y만의 함수 곱하기 dy는 0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럴 때 1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는 이 1개 미분 방정식을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다룰게요. 그럼 해는 어떻게 구하냐? 간단해요. 양쪽이 같으니까 양쪽을 적분해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적분하면 해를 얻을 수 있어요. 왼쪽을 적분하면 이쪽은 인티그럴 px dx, x로 적분해주면 됩니다. x만의 함수니까. 이쪽은 인티그럴 qy dy, 역시 이쪽은 y만의 함수니까 y를 변수로 해서 적분해주면 돼요. 그럼 왼쪽 적분이 됐죠? 오른쪽은 영함수니까 적분하면 어떤 상수함수가 되겠죠? 예, 당연히 이것을 적분해서 만든 거니까 미분하면 이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해서 얻은 이것이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해에는 여기 임의상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반 해가 되겠죠. 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변수 분리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보고 x와 y를 분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분리가 되면 분리해놓고 그대로 적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첫 번째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러면 해결을 해볼게요. 예, 예제 2.1을 한번 볼까요? dx분의 dy가 2y다.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일반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임의상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양변에 dx를 곱해주고 양변을 y로 나눠주면 y와 x가 분리가 되죠. 그렇다면 이것이 변수 분리형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양변을 y로 나누면 이쪽은 y분의 하고 갑니다. 양변에 dx를 곱해주면 이쪽에 곱하기 dx가 붙어요. 그래서 y로 나누고 dx를 곱하면 이 미분 방정식은 y분의 dy는 2dx다. 예, 이렇게 변형이 됐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쪽은 y만 있고 이쪽은 x만 있으니까 예, x와 y가 분리됐어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 미분 방정식은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해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냥 그대로 적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왼쪽을 적분한 것과 오른쪽을 적분한 것이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적분을 계산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분해 볼까요? y분의 1을 y를 변수로 적분을 했으니까 로그 절대값 y가 되겠죠. ln이라고 쓴 로그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자연 로그입니다. 예, l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연 로그. 예, 똑같아요. 그냥 로그라고 읽으셔도 되고 ln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 적분한 것은 ln 절대값 y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는데 그건 안 쓰기로 했어요. 이쪽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의 적분. 2라는 상수함수를 x로 적분했으니까 2x죠. 이제 적분상수를 두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우선 a라고 쓸게요. 그럼 a는 상수예요. 자, 그렇다면 로그 절대값 y가 2x 플러스 a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자연 로그 ln은 미수가 2예요. 그래서 2를 가지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 y로 풀어볼까요? 이 식을 절대값 y로 풀면 여기 ln 절대값 y가 2x 플러스 a니까 절대값 y는 2에 2x 플러스 a승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수법칙. 이 값은 2에 2x승하고 2에 a승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2에 2x승 곱하기 2에 a승인데 a가 상수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상수를 가지고 2의 a승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2의 a승도 상수예요. 그렇다면 이 상수를 새로운 변수 b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b 곱하기 2의 2x승이 됐죠? 그런데 우리는 y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절대값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절대값 취해서 이 값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치우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b 곱하기 2의 2x승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것도 b가 상수니까 플러스 1을 곱해도 상수, 그건 b, 자기 자신일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상수지요. 마이너스 b. 그렇죠? 부호가 바뀌어도 상수. 그러니까 이 상수를 다시 간단하게 c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이제 해를 구했어요. 이미 상수 c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일반 해를 구한 거죠. 일반 해는 y는 c 2의 2x승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일반 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수해, 특이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미분 방정식을 보면 y를 미분한 것과 y의 2를 곱한 것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바로 알 수 있는 해가 y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y가 0이다 그러면 그 도함수도 0함수일 거고 2를 곱해도 0함수가 될 거예요. 이 양쪽을 똑같게 하는 거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 중에서 y는 0이 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y는 0이 해다라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 이것이 특이해라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특수해라면 따로 쓸 건 없죠. 그렇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해가 y는 c2의 2x승 하고 표현된 거니까 c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0이 곱해져서 y는 0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일반 해의 상수 자리에 0을 대입해서 y는 0이라는 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y는 0은 특수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특수해니까 따로 쓸 필요는 없겠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2를 볼까요? dx분의 dy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제곱이다. 미분 방정식이죠. 1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예, y의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1개 1차입니다. 그렇죠?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똑같이 분리가 되나 살펴볼게요. y제곱으로 나눠주면 y제곱이 이쪽으로 가니까 y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는데 아까처럼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1 적분한 것이 y분의 1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같이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으로 나누고 양변에 dx를 곱해주면 정리가 되죠. 마이너스 y제곱분의 1 dy는 2x dx다. 그렇죠? 이쪽은 y만의 함수고 이쪽은 x만의 함수예요. 분리가 됐으니까 변수 분리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해는 바로 양쪽을 적분하면 됩니다. 왼쪽 적분한 것과 오른쪽 적분한 것이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적분을 해결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적분을 해결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을 y로 적분할 거니까 y분의 1이고 상수는 여기에 안 쓰고 오른쪽에 쓸게요. 오른쪽은 2x를 x로 적분했으니까 x제곱이 되고 이제 상수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상수를 한꺼번에 플러스 c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y분의 1은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된 해를 얻었어요. 이미 상수가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일반해입니다. 그렇죠? 근데 y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y분의 1이 이 값이니까 예, y는 2값분의 1, x제곱 플러스 c분의 1이다. 이렇게 일반해를 얻을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일반해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도 왼쪽 오른쪽을 보면 y제곱이 오른쪽에 곱해져 있고 왼쪽은 y의 도함수만 가지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y는 0을 대입하면
양쪽이 만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y는 0이 해다라는 것은 바로 보입니다. 예, y는 0은 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해를 일반 해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 해가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0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떤 수를 대입해도 y는 0 하는 그런 함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 없으니까 y는 0이라는 것은 어떤 해냐? 특이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해를 구해라 그러면 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하시면 돼요.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쓰시고 y는 0이란 해가 또 하나 있다. 예, 이것은 특이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초기 조건을 하나 줘볼게요. dx분의 dy가 마이너스 2x y제곱인데 앞에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초기 조건이 있어요. y0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 초기값 문제를 풀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일반 해가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이다라는 걸 알았죠? 이제 초기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y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x에 0 대입하면 오른쪽은 c분의 1이죠. 왼쪽은 y 값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c분의 1하고 같아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c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예, 우리가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해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은 특수해 y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예,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 해곡선을 그려보면 예,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x제곱이 3 되면 분모가 0 돼요.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값을 갖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 3이 빠지고 왼쪽에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빠집니다. x가 0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 점을 지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루트 3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부호가 마이너스고 0으로 가는 것이 분모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예, 이렇게 무한대로 가까이 가죠.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0을 향해 가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도 마이너스 루트 3 왼쪽에서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접근하면 플러스 무한대로 향하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죠. 그렇죠? 역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는 0으로 가죠. 그래서 해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이 해곡선을 구할 거니까 초기 조건은 지나가는 점이 0,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여기 있죠. 이 점을 지나가는 곡선이니까 이 곡선만 해당이 돼요. 이쪽은 그래서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해곡선은 여기만이 해곡선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어요.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4를 풀어볼까요? dx분의 dy가 x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의 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1개 미분 방정식이고요. 눈에 보이는 해가 있죠. 여기 곱으로 표현됐는데 y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이쪽은 y의 도함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y는 1 또는 y는 마이너스 1 두 개는 제곱하면 1이니까 1 빼주면 0이 되고 곱해도 0이 되죠. 그래서 미분해도 0이니까 양쪽이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함수는 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해를 구해서 이것이 특수해인지 특이해인지 해결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변수 분리가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y제곱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누고 dx를 양변에 곱해주면 왼쪽은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dy가 되고 오른쪽은 x dx가 되죠. y만의 함수, x만의 함수로 분리가 됐으니까 예, 이것은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연습한 대로 해는 양쪽을 적분하면 됩니다. 왼쪽 적분한 것과 오른쪽 적분한 것이 같아요. 적분해 볼까요?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것처럼 유리함수의 적분이니까 부분분수로 고치면 됩니다.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이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1분의 상수 플러스 y 플러스 1분의 상수 이렇게 두고 다시 통분해서 상수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y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y 플러스 1분의 1 예,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죠. 통분하면 이쪽은 분자가 y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이쪽 분자는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y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은 두 번 더해져서 2가 되니까 2로 나눠야 같죠. 이렇게 부분분수를 고칠 수 있어요. 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 적분은 당연히 이 값을 적분해주면 이 값을 적분하면 y-1을 y로 미분했을 때 1이 되니까 위에는 y 프라임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y-1을 프라임 미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시 y 플러스 1 y로 미분하면 1이니까 여기 오른쪽 분자의 1은 마찬가지로 y 플러스 1 이것을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적분 공식에서 인티그럴 f분의 f 프라임 이런 공식이 있죠. 이것은 로그 절대값 f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적분해주면 여기 분모가 y-1이니까 로그 절대값 y-1이 되는 거고 이쪽은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y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걸 빼줄 거니까 로그 마이너스 로그 이걸 정리하면 로그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2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쪽을 적분하면 2분의 1 로그 절대값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이걸 공식으로 알고 있어도 되고요.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왼쪽 적분은 2분의 1 곱하기 로그 절대값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고요. 오른쪽은 x 적분한 거니까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적분이 됐죠. 그렇죠? 그럼 여기 적분상수 c를 써야 되는데 왼쪽에도 2분의 1이 있고 오른쪽에도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c라고 써도 되겠지만 여기 2분의 1을 그냥 없애면 간단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게 2분의 a라고 써도 돼요. a가 임의상수니까 2로 나눠도 임의상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트릭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a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양변에 2를 곱해서 2분의 1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로그 절대값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x제곱 플러스 a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기 로그를 없앱니다. 이 자연 로그는 미수가 2니까 지수함수로 표현하면 절대값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2의 x제곱 플러스 a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을 써서 이 값은 2의 x제곱승과 2의 a승을 곱한 거예요. 2의 a승이 상수니까 아까처럼 상수, 새로운 상수 b라고 표현할게요. 그렇다면 오른쪽은 b 곱하기 2의 x제곱승.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치웁니다. 절대값을 치우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줘야 돼요. 해서 절대값 안에 있는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b 곱하기 2의 x제곱승이다. 어렵지 않죠?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이 상수를 새로운 상수 c로 표현을 할게요. 그렇다면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c 곱하기 2의 x제곱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이제 양변에 y 플러스 1을 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왼쪽은 y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은 c 곱하기 2의 x제곱승 곱하기 y 플러스 1이다. 어렵지 않죠? y로 풀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넘겨주고 이쪽은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이 항에서 정리하면 y로 묶어내서 왼쪽은 1 넘어가서 마이너스 c2의 x제곱승 곱하기 y 이렇게 정리가 됐죠. 오른쪽 이렇게 곱한 것 1을 곱하면 곱하나 마나니까 c2의 x제곱승이고 마이너스 1은 넘어와서 플러스로 바뀌죠. 오른쪽은 1 플러스 c2의 x제곱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y로 정리가 돼요. 나눠주면 되겠죠. y로 정리하면
y는 1 마이너스 c2의 x제곱승분의 1 플러스 c2의 x제곱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일반해를 구했습니다. 여기 표현한 해는 일반해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모든 해를 다 구해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이 해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특수해인지 특이해인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상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C에다가 0을 대입하면 C에 0을 대입하면 이쪽은 사라져요. 1이 되죠? 그래서 y는 1 하는 것은 C에 0을 대입해서 일반해의 임의상수에 0을 대입해서 얻을 수 있었으니까 특수해입니다. 그렇다면 y는 1은 따로 구분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y는 마이너스 1은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y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이 함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은 특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해는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죠. y는 1 마이너스 c2의 x제곱승분의 1 플러스 c2의 x제곱승이다. 그리고 특이해가 하나 있다. y는 마이너스 1은 특이해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개 미분 방정식 그 중에 변수 분리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동차형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상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이번 시간은 연강으로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마쳤고요. 오늘 수업 마쳤고 다음 수업이 이제 우리 수업이 월요일인데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어제 받았던 그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PCR 검사를 권고한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PCR 검사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증상도 없고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검사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월요일 수업을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갈 수 있으면 그냥 우선은 대면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양성이 나와서 확진이 됐다 이러면은 격리 기간이 오늘 검사를 할 거니까 아마 격리하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격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월요일 수업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음소거된 거를 해제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이 없으시면 마칠 텐데 질문이 없으면 의견을 좀 알려주세요. 채팅으로 지금. 아니면 음소거하고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업, 월요일 수업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